직업 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우문을 판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든 자신의 일에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한 우물을 잘 파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 텐데요. 하지만 요즘은 약간 다른 자세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공 분야에 끊임없이 정진화돼 때로는 잡학다식에 능한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변화에 맞게 자신을 갈고 닦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근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내 인생을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 오늘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오늘 2부 퍼스널 브랜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갖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식소통 전문가 조윤신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송상은 MC님은 요즘 네네. 어디서 뭐 하고 노세요? 내가 뭐 하고 있냐고요? 그거 꼭 좀 밝혀야 되나요? 네. 사실 우리가 이 네네. 퍼스널 브랜드, 이 네. 재취업만 전부 다 일과 연관돼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비장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 사실 그 질문 받고 되게 당황스러운 게요. 요즘에 제가 안 놀아요. 네, 그러니까 놀아야 사실 되는데. 창의가 네. 발생하려면 잘 놀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디서 뭘 하고 노느냐가 그 사람이 천직을 발견할 수 있는 그곳이기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놀아야 되는군요. 네, 잘 네네. 노셔야 됩니다. 그 네. 노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거고 그 좋아하는 일을 잘하게 됐을 때 그게 천직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러므로 안 논다. 그 네네. 얘기는 네네. 지금 이 놀거리를 좀 찾아야 된다. 그런 시기라고 확인해 보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다시 좀 더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조윤심 대표님께서 직접 만나고 오신 퍼스널 브랜드 주인공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인물 준비하셨나요? 사실 슈퍼맘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 중에 한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여성들이 여성 CEO가 있는 곳에 입사를 하면 훨씬 더 나를 잘 알아줄 것 같아서 기대가 좀 될 수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1,300개 이상의 여성 CEO들이 모여있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님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분께서 이민재 회장님이시잖아요. 네. 제가 미리 좀 이거를 보고 점색을 해보니까요. 작년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이게 아무나 받는 그런 상은 아닐 텐데 어떤 분인지 먼저 소개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인터뷰하러 갔을 때도 막 그 중동 4개국 네.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경제 사절단으로 다녀오신 와, 이후였어요. 네. 그리고 여성 경제인 뭐 데스크 현판식을 전국으로 하느라 굉장히 바쁜 와중에 네. 저희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하는 일은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그 기업을 경영하는 CEO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실제 창업을 하거나 중소기업 운영하는 여성들에게 멘토 역할도 하고 지금 경력 단절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재취업을 위한 그런 여성들에게 우대를 하는 채용에 관련된 일도 관련해서 하시고 계시고 네. 여성 일자리 창출도 하고 계시는 등 굉장히 이 여성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한민국에서 일조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훌륭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 외에 제가 찾아본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은요. 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시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훌륭한 여성 기업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민재 회장님의 걸어온 길이 굉장히 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3T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T는 재능, 탤런트, 훈련, 트레이닝, 시간, 타임. 이 세 가지인데요. 오늘도 역시 첫 번째 T인 탤런트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날 때부터 좀 남다른 걸 가지고 태어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신의 재능은 어떻게 발견하셨는지 좀 알려주시죠. 사실 이분의 이 재능을 발견한 걸 보면 지금 슈퍼맘들한테도 굉장히 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에 이제 본인이 취업한 곳은 이제 서울 여상을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방직 공장에서 격리 사원으로 하다가 네, 25년 정도의 사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8년 동안 살림만 한
어머. 진짜 경력 단절녀였죠. 너무 의외인데요. 네. 네네. 그런데 이 현모양처가 아. 꿈이었던, 저도 현모양처가 꿈이다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 회장님도 네. 현모양처가 꿈이었는데 본인이 한 40 시점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기업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첫 직장이었던 방직 공장 격리와 영업 분야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경험했던 분야와 비관련은 아니지만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다른 사람이 한 거 말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이제 조사를 하다가 특수종이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특수종이를 수입해서 할 수 있는 이제 그걸 하면서 궁금하시죠? 특수종이가 뭔지. 네네. 수표용지 같은 것도 특수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수표용지요? 네. 특수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기업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시작을 해서 점점 확대돼 갖고 현재 특수용지와 사료를 수출하는 광림무역상사를 2004년에 주 엠슨으로 바꾸고 네. 현재까지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민재 회장님의 스토리는 정말로 경단녀 여성분들께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와중에 이렇게 특별한 시선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게 된 그 이야기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티저 트레이닝 과정을 이 이야기로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사실 그 기업을 하려고 하면 처음 시작은 담보다 막 대망의 꿈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맞아요. 네.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회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높은 고지까지 올라올 수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네네.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바로 끈기와 용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본인이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다 네가 몇 푼이나 번다고 사업을 하냐, 네. 집에나 가라, 막 그 클라이언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비아냥도 많이 거리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네. 내가 반드시 해서 10번, 20번 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넘어갈 때까지 그렇게 끈기를 가져서 결국은 근성으로 그 상대방이 인정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오다를 딴 경험도 있다고 하고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 사업이 곧 내 생명이다. 이런 말 딱 들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사업을 임했는지가 가슴에 확 꽂히더라고요. 네. 우리는 생명까지 걸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유, 일하다 네. 힘들면 바꿀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다시 집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안 하고 진짜 한 번 시작한 거니까 생명을 걸고 해보겠다라고 네. 해서 그게 리더십으로 발휘하면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민재 회장님을 보면서 느낀 게 네. 사실 저희 친정 엄마랑 동갑이세요. 그래요? 칠순을 넘으신 나이신데 연세 많으시네요. 굉장히 네네. 이렇게 정갈하고 아름다우세요. 소녀 같은 모습도 네. 있으시고 그러면서 딱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성이라서 강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성다움으로 승부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뭐 미니스커트를 입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이 갖는 스타일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외유내강. 네네. 겉은 부드러우면서 아. 사람들이 다가오기 쉽게 만들고 네. 안에서는 굉장히 강인한 리더십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네. 거고 포기하지 않게 딱 그렇게 일을 하면 여자가 사업하기 굉장히 좋은 시절이 요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힘을 주는 말씀을 네. 해주셔서 네네. 이분이 본인을 훈련한 것도 그거지만 시대가 되게 맞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모든 다른 경단녀보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경단녀는 아니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끈기와 용기에다가 자긍심까지 정말 이렇게 강하게 갖고 있기가 쉽지 않은데 참 이런 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 번째 T로 우리가 타임을 살펴봐야 될 텐데 이분은 전에 살펴봤던 어떤 주인공들보다 좀 순탄치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민재 회장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처음에 본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보통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변에 알고 있던 회장 사모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보통은 이 사람이 사업을 해봤던 사람이 아니니까 사실 뭘 믿고 빌려줄까 싶잖아요. 그쵸. 그리고 네. 안 빌려주고 싶은 생각이 훨씬 더 많을 텐데 네네. 어떤 분이 선뜻 굉장히 큰 돈을 빌려주셨대요. 은인이시네요. 그 네, 분은. 그래서 네. 물어봤대요. 도대체 네. 뭘 믿고 나한테 돈을 빌려줬느냐 네네. 그랬더니 떼먹을 것 같진 않았다. 그렇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렇죠. 원래. 사업을 네네. 하기 전부터 그런 믿음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도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내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누가 나한테
그냥 저 큰 돈을 떼먹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빌려줄 수 있는지,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고요. 본인이 시간을 견디는 지혜의 이 사업의 사이클이라는 부분들을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사업이 있는지 올라가면 내려오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올라갔을 때 안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려갈 거니까 내려갈 걸 좀 준비하고, 그리고 내려가면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다시 올라오는 걸 준비하는,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을 견디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 사실 본인이 가장 힘들 때 본인한테 힘이 되었던 건 가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지지해줬고 믿고 또 네. 가족들이 응원해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네. 갈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본인의 롤모델로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실까요? 그러니까 네. 여성의 강인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네네. 그분의 그 자서전을 보면서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겉으로 굉장히 뭔가를 하지만 속으로도 그러니까 부드러운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는 외유내 강이었잖아요. 겉으로 네네. 부드럽고 속으로 강한데 겉으로 강해도 또 속도 부드러운 이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할 수 있었던 그 메르켈 총리를 보면서 본인도 저렇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또 여전사 같은 모습도 있으세요. 네. 나폴레옹의 전기를 읽고 불가능은 없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네. 갔었던 게 시간을 견디는 힘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따라쟁이잖아요. 오늘부터 또 이렇게 굉장히 유명하신 여성분들 그런 전기 좀 따라 읽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자신만의 3T로 오늘의 이 자리에 오른 이민재 회장, 여성 기업인의 진면목을 보여주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인상 깊은 그녀의 스토리 잘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나만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겠죠. 네, 조윤신 대표님의 멘토링과 함께 이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방법 준비해 오셨나요?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남과 다른 아이템으로 승부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남과 다른 아이템, 그럼 아이템 어디서 찾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되게 네네. 어려운 과제처럼 보이는데 네. 이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외부에다가 눈을 돌리면 이거 찾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내 안에 답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그래요? 거냐면 내가 네.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에 집중을 하면 그 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영역을 리서치를 통하거나 책을 보거나 하면 나만의 영역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데 나는 전혀 상관없이 요즘에 뜨는 걸 찾아다니면 그 분야는 이미 떴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그 시장을 다 형성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주변 사람한테 요즘에 뭐가 뜨세요? 뭐가 뜨는 거예요? 물어보지 말고 내 가슴이 울리면서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그 분야에서 아이템을 찾는 것. 그게
남과 다른 아이템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나 자신을 먼저 분석해서 내가 잘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좀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자체에 한계가 있어서 잘하는 것도 이제 남들도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더 특화시키려면은 뭘 해야 되냐 저는 그거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서를 좀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신문을 더 열심히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독서를 하거나 신문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서 방법을 묻는 거는 전부 다 사실 간접 경험입니다. 내가 그 일을 진짜 잘하기 위해서는 숙련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건 직접 해보는 거예요. 아, 직접 내가 그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네네. 실전의 무대를 많이 갔거나 아니면 진짜 실전처럼 훈련을 하거나 그 시간이 굉장히 많아져야 진짜 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만큼 잘한다 이거는 평가가 굉장히 애매모호할 수 있죠. 그래요. 지금 갑자기 확 아이디어가 오는데요. 제가 이제 제 직업을 살려서 스피치를 뭐 제 특화된 분이라 하면 스피치 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저만의 노하우를 제가 어떻게 스피치를 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파본다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경험을 접목시킨다면 이게 또 저만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남들과 다른 아이템을 발견하라였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건가요? 지금 그 일에 목숨을 걸어라. 목숨까지 꼭 걸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몰입하고 그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진짜 그 일에 그러니까 이 몰입해 본 적이 있느냐? 왜 어떤 그 시인이 연탄재를 발로 차지 말라고 연탄은 그걸 다 태우기 위해서 본인의 모든 걸 불살르지 않았느냐 이런 네네. 얘기를 한 걸 이제 기억하시면 네네. 내가 지금 그 하는 일에 정말 죽자 살자 매달려 봤느냐 아마 대강하는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나름대로 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 목숨을 걸려면 그 일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목숨을 걸고 그 정도로 몰입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굉장히 위안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살다가 좀 힘들어지면 아 내가 이런 일에 좀 목숨까지 걸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성공하신 분들이 꼭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좀 위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님께서도 역시 이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 들어볼까요? 네. 사실 내가 성공하려면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조직에 있든 바깥에 있든 그럴 때 위대한 영도력의 힘 바로 잘 먹고 잘 먹여라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네. 여자가 제일 잘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의외로 쉬운 곳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밥 싸기 전에 제가 밥 한번 쏠게요 라고 하는 그 말이 네. 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그래요? 단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밥 한번 네. 먹을까요? 네. 그럼 상대방은 커피를 쏘게 돼 있잖아요. 요즘엔 그 가격이 그 가격입니다. 그래서 먼저 네네. 제안하면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이 세 번째 방법은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먼저 밥을 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언제나 이렇게 실생활 속에서 좀 지키기 비교적 쉬운 그런 멘토링으로 이 시간 꾸며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도 꼭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 프로젝트로 저희가 성공을 부르는 생활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지난주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나의 문제 10가지를 적어봅니다. 그중에 이게 제일 핵심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걸 5번 위치에다가 배열을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가설을 세우는 거죠. 5번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생긴 거다. 100% 킹핀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 그럼 다른 문제가 클리어 아웃되는 게 있어요. 그래요. 네, 지난주가 이제 핵심 문제를 찾는 법이었잖아요. 그래서 10가지 문제를 쓴 다음에 거기 핵심되는 걸 중간에 이제 써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바로 해봤거든요. 근데 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예상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고 뭐 나름 욕심도 많아서 이것저것 다 일을 펼치는 반면에 결정적인 순간에 게으른 게 있더라고요, 대표님. 이게 저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해법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게으르기 때문에 다 안 된다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네네. 지금 딱 들으니까 킹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건가요? 네. 그 본인이 게으르다는 건 네네. 그 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게 마음속에 전제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방송 하기 전에 아무리 게을러도 할 거 다 하시잖아요. 네. 그러므로 제일 네. 중요한 킹핀 문제에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갖는, 그러니까 놓치고 있는 건 바로 본질적인 목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정말 그걸 통해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본질적인 목표가 수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게으른 거고요. 네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미루는
미루는 거고요.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을 수 있죠. 제가 괜한 질문에서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혼나게 됐네요. 조용히 여쭤볼 것.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집어서 저 핵심 문제가 뭔지 또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실천해볼 그런 프로젝트 이번 주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려고 하는 일을 동사형으로 정의 내려보는 시간입니다. 보통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 MC예요. 무슨 일 하세요? 작가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네. 이거 직업이잖아요. 네. 명사형은 일이 아닙니다. 일은 동사형으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러므로 그렇게 정의를 내려봐야 내가 하는 일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가령 제가 직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작가이기도 하고 강사이기도 한데 그중에 작가라는 걸 한번 동사형으로 정의를 내려볼게요. 네네. 나는 작가다. 작가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있어 글쓰기란 나를 정리하는 것이다. 나는 작가로서 나의 삶을 정리해 글을 쓰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쓴 글로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오, 대단하신데요? 작가라고 하는 거 그냥 저 작가예요 이거랑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동사로 정의를 해보니까 네. 가슴이 뜨겁죠. 그래요.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MC도 네. 똑같이 네네. 송상한 MC도 한번 이걸 한번 해보시면 내가 하는 게 정말로 다른 사람과 다른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한 번도 이렇게 정의를 내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일하는 10여 년 동안. 네. 그래요. 저도 꼭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길게는 5, 6문장으로 정의를 내리면 이번 주 프로젝트는 끝나는 건가요, 대표님? 그렇죠. 이거를 네. 해보면 지금 내가 하는 게 세무나 회계나 아니면은 사무실에서 시킨 단순 업무일 수 있어요. 네네. 아니면 가정주부일 수 아직은. 네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진짜 하는 일로 정의를 동사형으로 내려보다 보면 이거 내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를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구나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한테 좀 주어지는 과제들도 달라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한 주는요,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는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저희 프로스타 브랜드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줄 그런 책 읽기 프로젝트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아까 한 우물 판다. 네네. 직장도 한 직장만 가지고 거기서 평생 먹고 살고 해결이 다 됐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평생 5개에서 7개 정도의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있는 직장이 평생 직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제가 권해주는 이 책이 굉장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직장. 제목인가요? 네, 제목입니다. 어쨌거나 직장. 네. 어쨌거나 직장입니다. 자기 네네. 개발 어떻게 합니까? 퍼스널 브랜드 어떻게 갔습니까? 라고 네네. 물어보잖아요. 스스로 내가 나를 훈련시키고 이렇게 뭔가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그 경험을 바깥에 나와서 쌓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돈을 두지 않잖아요. 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있는 직장에서 경력을 찾고 경험을 가지고 이게 나의 재능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다른 사람과 만나서 네트워크도 해보고 이 길로 평생 가야 되겠다라고 어떤 이 방향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직장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할 때 다음 직장으로 옮겨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직장을 옮겨가는데 지금 현재 있는 직장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겠다라는 그 전략을 세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므로 이거 일 너무 하기 싫은데 빨리 여기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만두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직장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울 수 있고 익힐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걸 다 한 이후에 준비해서 다음 직장으로 옮겨가셔야 되고요. 그런 과정을 몇 번 정도 거친 후에 네. 스스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이런 프리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저 정말 이 책을 너무너무 권해주고 싶은 사람이 지금 떠올랐어요. 그래요? 네, 네. 어떻게 매주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책들을 선정해 오시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표님. 네, 어쨌거나 직장, 오늘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책이니까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직업에 대해서 더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사실 앞서서 이민재 회장 이야기 들었을 땐 저 사실 제 삶에 대해서 좀 많이 반성했어요.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 멘토링이나 뭐 프로젝트 얘기 들었을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더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대표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신의 직장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신의 직장. 네. 제가 요즘에 강의할 때마다 물어보면 네네. 연봉이 높은 곳, 나를 괴롭히지 않는 곳, 네.
누구나 다 그런 걸 그쵸. 꿈꾸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승승장구 승진이 잘 되고 복리를 잘해주는 곳이 신의 직장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의 직장을 그만둬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 나왔습니다. 누군가요? 네, 구글을 그만두고 요리사로 일을 네. 시작한 친구인데요. 네네. 그 친구가 쓴 책의 서문에 딱 한 줄이 딱 저의 가슴을 꽂히게 하더라고요. 뭔가요? 신의 직장이란 네. 가슴 두근거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의 직장이다. 네. 지금 두근거리세요? 네. 바로 신의 직장에서 네. 근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네. 대한민국의 슈퍼맘 여러분 아. 모두가 신의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오늘 저를 굉장히 많이 당황하게 하시네요. 돌발 질문을요. 네. 저 지금 두근거리는 일 하고 있는 거 맞고요. 네. 그 말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좀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지금 딱 필요한 그런 멘트들을 준비해 오시는데 다음 주 이 시간도 정말 기대 많이 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조윤신 대표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좌절이나 실패 속에서 어떤 또 다른 단초를 찾아내는 그런 일, 너무나도 좀 귀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주도 그런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 슈퍼맘 리턴즈 오늘 준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